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너희들은 지금 오늘 받은 거야.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간담회를 해주실 선배님은 지금 국제고 재학 중인 국제고 2학년 재학 중인 박다혜 선배님인데 자, 공부하는 요령이랑 뭐 이런 거 열심히 들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선배님한테 질문도 하고 자, 선배님과 같이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배님을 우레와 같이 쳐주자. 적당히 치다 보면 다시 시킬 거야. 알겠지? 손바닥이 터져 나가게 우레와 같이 박수로 선배님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간단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할 고양국제고 박다혜입니다. 제가 뭐 약간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여기서 얘기할 실력도 사실 아니지만 그냥 간단히 제가 겪은 거 몇 개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들 중3 때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세 과목과 비율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해봤는데 국어 20, 영어 35, 수학 45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사실 영어랑 수학을 거의 40대 40으로 보셔도 될 정도로 영어랑 수학이 중학교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어와 수학을 쌓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 텐데 저는 중학교 예습의 가장 기초는 내신, 고등학교 내신을 위한 것보다는 수능까지 너무 좀 길게 봤을 때 내 내공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할 수 없는 공부들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천천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어인데요. 국어가 사실 다들 국어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저는 국어를 안 했었어요, 중학교 때. 학원도 저는 한 번도 안 다녀봤고 내신 때만 고등학교 때 내신 때만 진짜 단기로 한 달씩 다녔는데 지금 이제 고2 여름방학 돼서야 제대로 국어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1에 딱 들어가서 3월 모고를 보시면 이제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습을 하고 온 친구 안 하고 온 친구는 등급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이제 국어가 특히 그게 심한데 네,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공부도 안 하는데 약간 책 많이 읽은 애들이 국어 점수 잘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국어는 다 독해 능력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해 능력은 정보 저장 능력이고 이게 바로 내 내공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고1 때는 국어 공부를 할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어라는 게 사실 막 어릴 때부터 많이 한다고 해서 확 느는 그런 과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1 이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단지 그냥 자기 실력 확인용이에요.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를 파악하셔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어는 그냥 책 읽듯이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개념어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관조적인 태도이다, 뭐 상승적 이미지다, 하향적 이미지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좀 어릴 때 해놓으면은 이제 고2 1학기가 보통 문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은 좀 빨리 포기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인강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인강을 뭘 소개할지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저도 인강을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뭐 윤혜정의 나비 효과를 많이 듣긴 하는데 그게 막 100강 넘어가는 엄청 긴 그거여서 끈기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어인데 사실 영어는 중학교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일단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이 국영수 못지않게 탐구 과목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스럽게 할 텐데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 성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내신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탐구에 쏟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영어에 쏟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중학교 때 내가 고2, 3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90점 이상이 나오겠다 이런 확실한 목표가 없이 공부를 하시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국제고에 갔으니까 영어를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해서 갔잖아요. 근데 제가 국제고에 가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모의고사를 보니 고1 첫 번째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영어를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영어랑 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진도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은 우리가 수사하, 수원, 수투 이렇게 진도가 있는데 영어랑 국어는 진도가 없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학년을 정해두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1 모의고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고2, 3까지도 두루두루 해보셔야 영어 능력이 늘어요. 그리고 또 고1, 2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 난이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들을 계속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어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친구들을 보면은 단어책을 여러 번 사서 그걸 막 한 번씩 돌리는 애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단어책은 무조건 딱 한 번만 정해서 그걸 여러 번 돌리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단어를 외우긴 하는데요. 그게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많이. 왜냐하면 그때는 약간 학원에서 단어 시험 맞추는 용도로 단기적으로 외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학교 때 단어를 암기했던 게 거의 지금까지도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중학교 때 암기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책은 한 권 정도만 반복해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문법을 많이 안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문법은 사실 수능에서 나오는 문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도 2주 안에도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되 고등학교 가기 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는 꼭 한번 완벽하게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인데요. 별표 3개를 한번 쳐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학학원에서 하는 거니까 수학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수학은 공부량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지금 타이머로 재보시면 4시간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제가 이제 문과학교에 갔잖아요. 국제고는 문과이고 올 문과예요. 근데 제가 문과학교에 가겠다고 중1 때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전 제가 수학에 소질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어요. 수학이 너무 재미도 없었고 수학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수학 공부만 하면 짜증나고 하기 싫고 이래서 아 나는 문과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중3 겨울방학 때부터 수학을 진짜 진지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12시간씩 수학만 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이제 각 잡고 하니까 그때부터 수학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을 제가 아마 조금 더 빨리 했었으면은 문과라는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좀 어렸을 때 좀 미리미리 많이 풀어봐야 수학이 그렇게 나에게 싫은 과목이 아니구나를 빨리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수원수투가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수상화를 빨리 끝내고 수원수투를 막 나가고 싶어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어차피 수학의 기본은 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배우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다 연장선이고 수상화를 무시하시면 수원수투를 빨리 푸는 방법을 하나도 막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화를 천천히 하셔야 돼요. 저는 약간 수상화를 좀 무시했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수상화 내용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나머지 정리부터 시작해서 대칭성 이런 것도 다 사실 수학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상화는 반드시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되게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 학원은 어디까지가 학원이고 여러분들은 학원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심도 깊은 이해는 본인의 몫이라 썼는데 저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 이해 안 되는 게 50%면 그 50%를 혼자 메꾸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강도 되게 많이 들었고 문제집도 지금까지도 한두 번씩 혼자서 더 풀어요. 사서 더 풀거든요. 근데 그 정도 메타인지가 적었는데 메타인지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공부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못하는 부분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아마 수학 겉핥기식의 공부는 좀 떠나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중3 때는 수원은 한 50%는 해주시면 고등학교 가서 엄청 편해요. 그리고 수투를 한번 해보냐 안 해보냐가 사실 엄청난 심리적으로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상을 대충 하고 수능도 대충 했는데 수트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러실 거면 차라리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고1 겨울방학이 되면은 괜히 내가 수트를 배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서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걸 준비해 봤는데 이제 이번 연도 저희 학교 서울대 수시 입시 결과인데요. 고양국제고가 전국에서 6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의 서울대생을 배출하였는데요. 이때가 2016년부터 보시면 3명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서 이제 작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학교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학교 홍보나 자랑을 좀 해보자면 우선 특목고와 일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목고는 실수가 용인되는 학교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고는 여러분들이 스카이를 가고 싶으시면 시험 하나가 2, 3등급이 뜨는 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특목고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5등급이 뜨든 6등급이 뜨든 다음에 발전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그게 다 만회가 되는 게 특목고 내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수행평가가 굉장히 빡세요. 그래서 1년 중에 거의 한 절반은 수행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수행이 오히려 시험만큼이나 잠도 못 자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소논문을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쓰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논문도 정말 몇십 개를 읽어야 되고 발표 준비도 해야 되고 제가 1년에 하는 발표 개수만 10몇 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수행평가가 빡셉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게 고스란히 다 생기부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학종으로 학교를 가실 거라면 특목고에 오시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서 발휘될 수 있겠죠. 근데 또 특목고는 사실 나름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이제 일반고에 가시면 생각보다 나보다 못하는 애들도 많고 나보다 잘하는 애들도 많은데 특목고에 가시게 되면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나는 자고 싶은데 룸메가 잠을 안 자면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만약에 단체 생활이나 기숙사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국제고 준비할 때 국제고의 어떤 환상에 이끌려서 3년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국제고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더 힘든 학교였고 그리고 굉장히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정말 학생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괜찮고요. 교육 과정이 아예 달라요. 예를 들면은 보통 일반고는 교과서를 시험 범위로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다 고3 수특이 시험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1 때부터 고3 내용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3 돼서 수능 공부하기 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만약에 고양국제고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수학을 조금 잘하는 게 엄청난 이제 메리트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 수학을 제가 스스로 안 좋아하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부끄럽지만 첫 시험 때 점수가 56점이었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고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약간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혼자 피드백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수학 성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100점까지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사실 국제고에서 가장 내신 따기가 쉬운 과목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조금이라도 좋다. 그럼 국제고 오시면 수학 잘하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과 과목을 대체로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학 과목을 잘하면 내신 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공부 습관 같은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만약 우리가 뭐 숙제를 못 해오면은 선생님들이 왜 숙제를 못 했냐 이러면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뒤에 말할 게 이 집중도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두 개는 엄청 긴밀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집중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한 번 할 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시간도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들 뭐 플래너 작성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저도 안 해요 사실. 근데 저는
플랜을 작성하는 거에 굳이 목매일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처음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엄청난 열기로 굉장히 뭘 많이 적어놓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계획들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제가 막 적어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약간 여학생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플랜을 쓰면 왠지 괜히 예쁘게 써야 될 것 같고 약간 형광펜으로 공부 시간 치워야 될 것 같고 약간 날짜 예쁘게 쓰고 막 플레이리스트 적어야 될 것 같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제 성격이랑 안 맞아가지고 그치만 공부할 걸 정해두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의지가 떨어지면은 금방이라도 공부를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정해둔 양을 확실하게 정해두면은 그래도 조금 더 앉아있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계획이 힘드신 분들은 기록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오늘 수학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수학이 잘 될 것 같으면 수학 공부를 했다고 기록을 해두고 그걸 아마 2주에서 4주 정도 한번 데이터를 모아보시면 내가 어떤 과목을 편식하고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고등학교 가서 하면은 사실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중학생 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부 습관인데요. 집중도 습관이다. 집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집중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우리가 집중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빡 집중을 했다 이런 계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음악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까지 집중을 해보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집중을 처음에 하는 게 5분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해나가면은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그러면 5분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은데 이때 핸드폰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하시면은 막 30분, 1시간이 후딱 지나가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매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습관을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안 좋은 습관을 버렸으면 좋은 습관을 다시 채워 넣어서 그 안 좋은 습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막으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저는 약간 추천드리는 게 혹시 자신의 공부 패턴을 아시나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올빼미형이다, 뭐 아침형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중학교 때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보면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그런 걸 안 하고 고등학교 때 가서 한번 내 시간이 아닐 때 실험을 해봤어요. 나는 밤 10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공부하는 게 더 맞는가? 아니면 새벽 3시에 자서 내일 7시에 일어나서 그냥 아침 학원에서 안 가? 근데 전 잠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고 알람이 한번 울리면 잘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침에 쏟으니까 너무 버려지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계속 졸면서 하고 이래서 저는 나는 밤이 맞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스스로 빨리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이제 학교 가면은 뭐 친구들이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부했다 이러면은 괜히 마음이 약간 조급해지거든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야 되나?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어느 시간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이런 신조어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한번 써봤는데요. 뭐 중꺾마 이런 말이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에 더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공부하면서 어떻게 꺾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매일 꺾이는 경험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하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늘 12시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11시 45분이다. 그러면 15분 더 앉아있을 수 있는 끈기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공부 습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여기까지 한번 말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질문할까요? 우리 언니나 누나한테 궁금한 거. 국제고 가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 그지? 그러면 대신 원장님 질문 하나 할게. 국제고를 가고 싶은데 특별하게 뭘 준비해야 됐거나 뭐 노하우? 이런 게 있어? 합격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소서를 쓰면은 자소서에 쓸 내용들이 굉장히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겪으셨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경험도 많이 없으실 테서 동아리를 하나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지금 와서 동아리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죠. 그러면
되게 생활 습관에서 내가 친구를 도와주는 기업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잘하는 과목을 친구한테 멘토링을 해준다든지. 왜냐면 국제고는 실력만큼이나 인성을 중요시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자소서 쓸 때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걱정했거든요. 근데 저는 자소서나 면접 준비를 9월부터 시작했고 면접 준비는 11월 그쯤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혼자 쓰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원을 다녀야 피드백도 잘 되고 또 이제 자소서 전담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내 자소서를 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원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백마고라의 G130에서 면접 준비와 자소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궁금한 거 없을까? 원준이 질문 있어? 찬서? 아니요. 없어요. 우리 여자친구들 중에 국제고 가고 싶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 대현이가 가고 싶어. 네.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이걸로 와. 자, 우리 선배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박다희 선배님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어. 솔직히 니네랑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지 않니? 근데 굉장히 키가 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자, 너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또 한 분의 선배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자, 무려 어느 학교? 서울대. 자, 서울대 간 우리 선배님의 또 주옥 같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또 한 번 손바닥 뻗어야지. 자, 무려 너무 부끄러운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계를 다니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아까 너무 앞에서 발표 잘 해줘가지고 딱히 더 혹시 말이 있나 싶은데 그냥 말을 좀 편하게 할게. 지금 내가 중3 때 생각해보면 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막 뭐 고등학교 일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특목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특목고는 갈 수 있을 때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어쨌든 특목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목표는 대학교잖아. 그러니까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표면 그러면 특목고는 너가 갈 수 있는 대학교의 그 최저선을 높여준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여긴 간다. 이거를 특목고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 근데 일반고를 가잖아? 너 못하면 아무 데도 못 가. 진짜 아무 데도 못 가거든. 그리고 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대학교 왔는데 할 게 너무 많고 이제 내가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고 아무도 이제 나라에 이런 학습 스케줄 이런 게 없으니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그냥 정해진 거 따라서 가면 되는 건데 이제 대학교 오니까 내가 다 시간표도 내가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무도 나한테 뭘 챙겨라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네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게 있어야 돼. 아까도 막 그 수학 공부할 때 뭐 자기 걸 만들어라 그랬잖아. 그게 진짜 중요해. 어떤 느낌이냐면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을 때 학원쌤이 잘 풀어주시잖아. 그거를 보고 그냥 잘 푼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풀어야 돼. 네가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풀면서 너가 혼자 풀 수 있을 때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예습을 해서 보든가 아니면 예습을 하기 힘들어. 그럼 학원에서 끝까지 집중을 한 다음에 복습을 해. 숙제가 있는 이유는 너가 복습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숙제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혼자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걸 못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너가 알아야 된다고 스스로가. 그냥 쌤이 말하는 거 쭈룩 따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학원에서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 숙제 열심히 하고 숙제 열심히 하는 거
하면서 복습도 하고 그러면서 너 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뭐 공부 관련해서는 이거밖에 할 말이 없고 그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그게 생길 거야. 자기 그 1학년이 딱 끝나면 어떤 위치인지가 보일 거야. 나는 이제 수시로 가야겠다. 나는 정시로 가야겠다. 이게 보일 거거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많이 달라.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열심히 하던 애들은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중학교 때 놀았던 애들, PC방 많이 간 애들 나도 그랬거든? 고등학교 때는 다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왜냐면 고등학교는 진짜 그러다가 진짜 후회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지금 내가 뭐 얘기해봤자 당장 나가면 또 PC방 가야지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는 거는 자기 객관화를 똑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제 막 우르르 몰려 다니니까 정신을 못 차리거든. 나도 그랬어. 나도 친구들 같이 다니면서 뭐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근데 고등학교 되고 졸업하잖아. 그러면 너가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적어. 그리고 대학교 가면 또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 친구들 같이 다니던 친구들 다 그냥 연락을 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보고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너가 친구 따라다니면서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고등학교 때도 난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얘도 공부 안 하는데 나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진짜 습 간다. 진짜 너만 남겨져서 너만 재수하고 너는 나중에 후회하면서 다른 애들 대학 가서 재밌게 노는데 너는 뭐 대학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대학 못 갔거나 아니면 재수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 너네 인생이잖아. 너네가 잘 챙겨야지. 그리고 내가 아까 자기 객관화 하라고 했던 거는 그 자기 머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기가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다 싶으면 진짜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무조건 돼. 근데 머리가 안 좋다 싶으면 머리가 좋을 때 하는 건 훨씬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가 따라가야 되려면 그 격차를 줄이려면 노력으로밖에 커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책임을 지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러니까 난 많이 놀았거든. 고등학교 때도 많이 놀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많이 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뭐 학원만 다니고 PC방 가고 학원 째끼고 PC방 가고 나 그랬단 말이야. 고3 때도 그랬어.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재수했어. 나는 고등학교 끝나고 아예 대학을 이제 정시로 갈 대학이 없어가지고 재수를 하면서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뭐 학교는 잘 갔지. 근데 내 말은 너네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놀 땐 놀아도 돼. 근데 네 할 거면 똑바로 하라고. 그렇다고 막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네 앞가림 할 수 있으면 놀아도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면 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자기 객관을 한 번에 연결되지. 자기 객관을 해서 내가 깜냥이 된다 하면 놀아. 놀 때 놀고 할 때 하고. 근데 깜냥이 안 된다. 그러면 놀 때 남들 놀 때 공부하라고. 그러면 너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표정들 풀어. 얼어 있어. 나는 이제 중3 때는 거의 기억도 안 나. 내가 중3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난 여기 중3 때부터 다녔거든. 근데 갈 길이 멀다 아직. 그리고 지금 아까 국어 부분에서는 미리 문학 작품 같은 거 봐주는 거 되게 좋아.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인강 들으라 그랬잖아. 그것도 인강까지가 좀 과하다 싶으면 그래도 학교 수업에서 해주는 그런 문학 작품들 그냥 내신 할 때만 하고 날리지 말고 조금 한 번 할 때 제대로 한다는 생각을 해놓으면 나중에 너 고2, 고3 됐을 때 생각이 날 거야. 그때 해놓긴 잘했다 이런 게. 그리고 영어 같은 거는 영어는 그냥 학원에서 뭐 충실히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대학 다니면. 그리고
수학이 제일 중요해. 그냥 대학 가는 데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봐도 돼. 그래서 수학은 선행에 조급하면 안 돼. 지금 너가 배우고 있는 걸 똑바로 해. 지금 중3에서 배운 것도 똑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지금 똑바로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건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3까지는 괜찮아. 중3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수상 수화 하잖아. 그러면 그게 고3 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때 공부하는 거를 정말 잘해야 돼. 수상 수화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번 겨울방학 때 수상 수화를 굳이 안 하더라도 수상 수화만큼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년에 고1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너네가 고1 넘어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고1 여름방학 때 이제 수원을 나가면서 그러면 고2 1학기가 대비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일단 지금 수상 수화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안 어렵거든? 진짜 별로 안 어려워. 잘 열심히만 따라갈 수 있는 게 수상 수화니까 열심히 해서 기본기 잘 쌓아놓고 수원 스트 쌓아가다 보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같은 학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이제 수시로 가가지고 나는 정시로 가서 내가 그런 고등학교 뭐 수시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던 건데 면접 학원 다니라는 것도 대학 갈 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면접 학원은 한번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때 가서 해도 사실 되긴 하는데 미리 하면 좋대.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기 쉬울 수도 있잖아. 사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친구끼리 친구 인간관계도 있는 거고 너네가 마냥 공부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우선순위를 미래에 뒀기 때문이래. 그래서 우선순위가 자기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인드 문제다 이거야. 너네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적이 그리고 이럴 수 있어. 이제 고1 때까지 했는데 좀 성적이 애매해. 내가 정시로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수시를 계속 챙기기도 애매한 성적이야. 그러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이미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너가 시험을 보고 나면 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났어. 그러면 내신이 딱 이제 수치로 나올 거란 말이야. 요즘 중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딱 그게 숫자로 나와. 너가 몇 점대다. 그러면 이제 1점대면 잘하는 거고 뭐 2점대, 3점대, 4점대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1점대는 사실 고민이 없어.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애들이 이제 일반고 기준 이제 약간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이제 내가 내신을 놔야 되나? 아니면 내신 갖고 가야 되나? 근데 그럴 때 이제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수시를 가는 게 맞아. 너가 수시를 놓는다고 정시를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수시를 챙겨야 돼. 무조건 수시로 가는 게 제일 편해. 고등학교 정시 쉽지 않아. 정시는 정말 요즘 N수생들도 재수생들도 엄청 많고 해서 수능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수시로 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내가 첫 번째는 특목고 가는 게 베스트. 특목고 가면 일단 너의 최저 학교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고로 간다. 괜찮아. 일반고 가서 수시만 잘 따면 돼. 수시를 하려면 너가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 학교 수업이 되게 중요해. 그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날 배운 거 그날 한 줄이라도 복습만 해.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그렇게 막 크게 막 벼락치기 해서 더 힘든 거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럼 훨씬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한번 탄력을 받으면 이게 공부라는 게 너가 한번 탄력 받으면 쭉쭉 너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처음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제일 중요해. 오케이? 신경 쓰고 대학 가면 재밌게 놀 수 있어.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나 뭐 밤새 PC방 있고 그래. 진짜 놀고 싶은 대로 놀 수 있고 그냥 자유예요. 그냥 나는 지금 자취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도 나를 관여하지 않고 놓고 하겠구나. 근데 괜찮아. 진짜 살만할 거야. 그래서 빨리 뭔가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 그럼 빨리 대학가를 가야 되고 대학교 빨리 잘 가고 싶다면 고등학교 때 3년만 열심히 진짜 대학 가면 후회 안 해.
수시가 요즘은 그 뭔가 생기부의 영향력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수치적인 게 중요하다고. 이제 그냥 정말 그 내신 성적 그 숫자 몇 점 몇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대. 그래서 막 다른 애들이 안 하는 과목들 그런 거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뭐 듣고 아 그렇구나 보다는 수업에서 의문을 가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 앞에 설명할 때도 들으면서 뭐지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끝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너가 부족한 거를 채워야 돼.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백지 공부법이거든. 백지 공부법이 그냥 공부를 노트를 써놓으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한번 빈 종에다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거. 그게 안 되면 빈칸들을 채워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백지 공부법인데 그거 하면 내신 절대 못 나올 수가 없대. 근데 그게 하기 힘들어. 나도 대학 가서 해봤는데 힘들더라고. 근데 해야 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냥 남들보다 옆에 있는 애들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너가 성적도 잘 나온다고. 그리고 너가 성적 잘 나오면 이제 그거 지키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제일 중요한 거야.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고 좌절 빠진다고. 근데 너가 잘 보면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처음부터. 오케이?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얘들아 서울대 간 선배님인데 뭐 더 궁금한 거 없어? 없어? 한 명만 해봐, 한 명만. 상품 있어, 상품. 빨리 질문해봐. 너도 사랑해. 아, 여러 명. 왜? 둘이 얘기된 거 있는 거 같은데 여쭤봐 빨리. 네가 해야지. 너도 사랑해. 대학교에서 시험은 어떤 거? 대학교에서 시험. 대학교 시험은 너네 막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이 완전 달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대학교 가면 시간표가 내가 짜는 거잖아. 그래서 내 시간표 그러니까 내 같은 반 친구랑 시간표랑 나랑 달라.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거든. 근데 시험에 그냥 지금 너무 다양해서 뭐라 해줄 말이 없는데 고등학교처럼 내신처럼 그렇게 막 1, 2, 3, 4, 5번 이렇게 안 나오고 다 주관식 느낌으로 나오고 그냥 너가 쓰는 거야. 뭐 그냥 아예 주제를 던져주고 글을 써라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대학교 가면 너무 자유로워지니까 체계가 정해져 있는 공부는 고등학교가 마지막이야.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체계가 정해져 공부가 제일 쉬운 거야. 그래서 대학 간의 입시 공부가 제일 쉬워. 지금 너네 하고 있는 공부가 제일 쉽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더 어려울 거니까 잘 하라고. 또 질문. 너가 해. 에? 너가 해. 얘요? 너. 한서가 질문해봐 얼른. 너 나 다시 읽은데 너. 에? 너 다시 읽어. 너 어디서 봤지 내가? 저기 저기서 했었지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붙어 있어요. 포스터 모델. 아. 그래서 나 이거 또 오구나. 말해봐. 여친 있으세요? 이게 궁금해? 없어. 아니. 오. 형아가 이렇게. 너가 기다려봐. 너는 질문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편집해. 오, 고맙습니다. 뭘 박스야? 선물대로 써져 있어. 수고해라. 잘 들었어요? 네. 공부를 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정말 고등학교는 정글이야. 니네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공부하는 거랑 고등학교 갔을 때도 많이 달라요. 자, 우리 오늘 선배님들의 좋은 말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들었지? 수학 진짜 중요해. 알지? 네.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선배님들 좋은 말씀 마음에 새겨 봅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요.